자, 로그의 정의와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로그의 정의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방정식에 해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방정식이 어떤 방정식이냐면 방정식의 해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요. 2의 1제곱은 2로 표현되고요. 2의 2제곱은 4가 되는 겁니다. 자, 2의 3제곱은 8이 되어야겠죠. 자, 그럼 요 사이와 요 사이를 보시면 이 5라는 숫자는 분명히 4와 8 사이에 있게 됩니다. 그 4와 8 사이에 있는 그 숫자 5가 과연 2의 몇 제곱일까를 찾고 싶었던 겁니다. 이때 만족되는 요 x값, 그 x값을 2와 5라는 숫자를 이용해서 표기한 방식이 로그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2의 x제곱이 5를 만족하는 x값이 뭘까를 찾았던 겁니다. 2와 5라는 것을 이용하여 기호로 표현하는 식이 로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 2에 5라고 정의하자. 이건 뭐 정의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a의 x제곱이 b입니다 라는 식은 그를 지수를 구하기 위한 방정식, 그 x값은 자, 로그의 a의 b라고 두자 이렇게 로그의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럴 때 여기 x를 지수라고 하죠. 자, a를 밑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a를 밑이라고 하고요. 그 밑은 조건이 있습니다. 밑조건. 밑조건은 1 아닌 양수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 아닌 양수가 밑조건이 되고 중요합니다.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므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이 b를 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수 조건도 필요합니다. 진수 조건은 양수면 됩니다. 양수. 다시 밑조건 뭐라고 그랬죠? 1 아닌 양수. 밑조건은 1 아닌 양수. 진수 조건은 양수. 그래서 로그는 지수에서 정의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a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임의의 양수 b에 대하여 b는 a의 x제곱을 만족하는 실수 x의 값은 오직 하나 존재하게 되고 그때 방정식에 해 x값을 로그 a의 b로 정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를 밑이라고 하고요. 이 b를 진수라고 합니다. 반드시 밑은 1 아닌 양수가 되어야 되고 진수는 양수가 되어야 합니다. 자, 로그의 기본적인 성질은 로그 a의 1은 0이고요. 자, 로그의 a의 1은 a의 몇 제곱이야 1 되는지를 조사하는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a의 0제곱을 해야 1이죠. 당연히 a의 1제곱을 하면 a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얘가 밑이라고요. 지수가 이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밑과 지수가 좀 바뀌어서 혼동될 수 있는데 밑이 뭔지만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공식은 요것일 거고요. 자, 로그의 또 다른 기본적인 성질 요거 있습니다. 로그의 a의 x, y는 로그 a의 x 플러스 로그 a의 y로 표현됩니다. 자, 이거 잠깐 보여볼게요. 왜 그런지. 자, 먼저 로그의 a의 x하고 y를 곱한 진수의 곱입니다.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으로 표현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x 플러스 로그의 a의 y로 표현된다. 자,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요. 이쪽을 c라고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이쪽을 라지 a라고 치환해보고 이쪽을 라지 b라고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그 둘이 더한 것이 c와 일치한다라는 요것만 보이면 되죠. 자, 로그의 a의 x를 a라고 치환했습니다. 라지 a라고요. 자, 그 얘기는 밑이 a다 보니까 a의 라지 a제곱이 x가 되는 것은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마찬가지로 로그의 a의 y가 b라 했기 때문에 로그의 a의 y가 b가 되는 이 상황을 지수식으로 표현한다는 얘기는 a의 b제곱이 a의 라지 b제곱이 자, y가 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c 한번 볼게요. 로그의 a의 x, y가 c가 되어달라는 얘기는 당연히 a, 밑이 a고 그것의 c제곱이 라지 c제곱이요. x 곱하기 y를 만족을 할 겁니다. 자, 그러니 이 두 값을 곱한 것이 얘랑 일치해야겠죠. 그 x 곱하기 y는 다름이 아니라 a의 a제곱과 a의 b제곱으로 표현될 것이고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라지 a제곱과 라지 b제곱의 합으로 표현되겠죠.
따라서 C의 값은 A 더하기 B로 표현된 것이고, 자, 이것을 증명한 결과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로그의 식은 이렇게 증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으로 바뀐다.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으로 바뀐다. 진수의 곱으로 바뀌게 되는데, 자, 조심할 것은 로그의 합이 진수의 곱으로 바뀌기 위한 기본사항은 밑이 통일되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밑 통일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연산을 진행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로그의 차는 나누기로 바뀐다는 것도 동일한 성질로 증명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로그의 2에 3분의 8, 이런 식의 로그를 만나게 되면요, 로그의 2의 8 마이너스 로그의 2의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로그의 빼기는 나누기로 바뀌게 된다. 자, 리을 공식도 한번 볼게요. 되게 중요한 공식이니 잘 챙겨 두셔야 합니다. 로그의 A의 K의 X의 K제곱이요. X의 K제곱은 마치 이 K가 밖으로 나가는 것 같은 이렇게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K 곱하기 로그의 A의 X가 된다는 거, 기본적인 공식이니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라지 A라고 치환을 하고요. 이쪽을 라지 B라고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자, A와 B가 같은지를 확인하는 증명의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쪽 보시면요, A라는 것을 자, 로그의 A의 X의 K제곱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지수의 표현에 의해서 스몰 a의 라지 A제곱이 X의 K제곱을 만족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B도 마찬가지로 접근해 보시는 겁니다. B라는 것은 자, K 곱하기 로그의 A의 X가 되고요. 자, 그 식을 지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K를 절로 보내요. 그럼 K분의 B라는 결과는 로그의 A의 X가 되겠죠. 자, 한 번 더. 밑이 A다 보니까 A의 K분의 B 제곱된 결과가 X를 만족해야 합니다. 자, 여기 있는 X는 여기는 X식으로 표현한다는 얘기랑 같겠죠. 즉, 여기서 X를 표현한다는 얘기는 K분의 1제곱으로 처리한 결과랑 똑같겠죠. 그래서 A에 자, 원래 A가 있었고 K분의 라지 A랑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X가 같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라지 A와 라지 B는 같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증명이 끝난 거예요. 자, 간단하게 로그에 만약에 2에 8을 만났다. 자, 8이라는 것은 2의 세제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그에 2의 세제곱이 되고요. 요 3 밖으로 나가서 자, 3 로그에 2의 2. 자, 로그의 2의 2는 1이었죠. 그래서 3이 결론이 됩니다. 이렇게 변형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변환 공식이에요. 밑변환 공식도 중요하니 꼭 기억을 하시고 챙겨 두셔야 됩니다. 자, 특히 기억을 하십시오. 밑변환 공식은 되게 중요합니다. 자, 밑변환 공식도 증명을 한번 해보면서 공식을 기억합시다. 로그의 자, A의 B라는 로그 값이 있고요. 이 로그 값을 밑이 C인 로그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면 로그 밑을 C인 로그를 분자 분모, 즉 분수 처리하게 되고요. 원래 있던 밑을 분모의 진수로, 원래 있던 진수를 분자의 진수로 이렇게 보내게 되면 이 둘은 일치한다라는 것이 밑변환 공식이 되고, 이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를 Z라고 해보고요. 여기를 X라고 해볼게요. 여기를 Y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지금 보일 것은요, Z라는 결과가 같은지를 확인하는 게 목적이죠. X분의 Y가 됨을 보여주면 이 공식은 증명이 된 겁니다. 자, 다르게는요, 두 개를 곱한 XZ의 결과가 Y와 같은지 확인하는 거랑 똑같은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치환한 쪽을 이용해서 지수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Z라는 값을 로그의 A의 B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 A의 Z제곱이 자, B를 만족을 한다라는 결과가 만들어지겠죠. 자, 마찬가지로 X라는 것도 로그의 C의 A였었어요. 로그의 C의 A.
이를 자 지수로 표현했을 때는 C의 X제곱이 A가 됩니다. 자, Y쪽도 마찬가지로 처리해 봅시다. 로그 C의 B였죠? 그 결과를 지수로 표현하게 되면 C의 Y제곱이 B를 만족을 해야 합니다. 자, 지금 보이려는 것은 X와 Z를 곱하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두 개를 이용해서 B를 다시 표현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개를 이용해서요. 자, A의 Z제곱이 B였었습니다. A의 Z제곱이 B였었어요. 근데 A라는 값이 C의 X제곱이었었습니다. 자, 그 B는 C의 Y랑 같죠. C의 Y랑 똑같다라는 것이 이쪽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 결과 지수법칙에 의해서 X와 Z를 곱한 결과, 따라서 X와 Z를 곱한 결과는 Y랑 똑같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지금 요것을 얻어낸 거예요. 따라서 밑변환 공식은 이렇게 증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로그의 2의 5 이러한 로그 값을 밑이 10인 로그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밑이 10인 로그를 분자 분모에 이렇게 써 두시고요. 자, 밑에 있는 것을 분모의 진수로, 원래의 진수를 분자의 진수로 표현하시면 이게 밑 10으로 표현된 변환 공식을 적용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니은 공식 같은 경우는요, 역수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역수관계도 기억에서 온 공식이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로그의 2의 5라는 것은요, 자, 밑이 5인 로그를 필요로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밑이 5인 로그를 위아래 이렇게 써야겠죠. 로그의 5를 쓰고 원래 있던 밑을 분모의 진수 쪽으로, 그리고 진수를 분자의 진수로 바뀌게 되면 이것이 1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1이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되고요. 따라서 어떤 결과까지 만들어줄 수 있냐면 로그의 2의 5라는 것과 로그의 5의 2라는 것은 곱했을 때 1이 된다는 결론을 얻게 돼요. 마치 두 개가 약분되는 것처럼요. 자, 실제로 요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밑이 10인 로그로 이들을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면 밑이 10인 로그로 바꾸면 10의 2가 되고 10의 5가 되겠죠. 지금 요 앞에 것을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로그 식으로 바꾼 결과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쪽도 밑이 10인 로그로 바꾸게 되면 마치 10의 5분의 로그의 10의 2 이렇게 표현되어서 실제로 지워지게 됩니다. 실제로 약분이 되어서 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 이 둘이 지워지고 이 둘이 지워진다는 결과는 충분히 이용해 먹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로그 2의 3과 로그의 3의 5와 로그의 5의 2 이런 걸 만나게 되더라도요, 여기는 2와 여기는 2, 여기는 5와 여기는 5, 여기는 3과 여기는 3이 지워져서 1을 만족한다라는 공식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밑변환 공식이고 가장 중요한 공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4번 공식도 한번 좀 보여봅시다. 일단은 로그의 A의 m제곱과 B의 n제곱이 있을 때는 요 m과 n이 밖으로 나가서요. 밖으로 나가서 m분의 n 처리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로그의 A, B 이렇게 표현된다가 결론이 됩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기를 x라고 놓고요. 여기를 y라고 놓고 증명해 보시면 x랑 y랑 같은 결과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증명의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니은 공식은 많이 활용되는 공식이지만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공식입니다. 많이 활용되는데 종종 잊어버리기 때문에 말로 기억을 하십시오. 자, 밑과 지수의 진수는 교환이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거는 밑이고요. 이건 지수의 진수입니다. 이 둘이 자리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결론인데, 자, B의 로그의 C의 A 이렇게 된다가 자, 이 공식의 핵심 내용이 됩니다. 밑과 지수의 진수는 교환이 가능하다. 자, 밑과 지수의 진수는 교환 가능. 이거를 기억을 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밑과 지수의 진수는 교환이 가능하다. 밑과 지수의 진수는 교환이 가능하다라는 공식입니다. 밑과 지수의 진수는 교환이 가능하다. 자, 이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로그의
C의 B라는 값은 실수값입니다. 자, 그 실수값과 로그의 C의 A라는 값은 여전히 실수값이죠. 자, 두 개의 실수값을 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 실수값을 순서를 바꿔서 곱해도 결과가 똑같아지겠죠. 로그 C의 A를 앞으로 쓰고요. 로그의 C의 B를 뒤쪽에서도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이게 실수다 보니까 이 실수값이요. 마치 여기서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올릴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떨어진 결과다라는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다시 올릴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로그의 C에 자, 원래 A가 있었고요. 자, 얘를 올린 겁니다. 로그의 C의 B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로그의 C에 원래 B였는데 여기서 떨어졌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로그의 C의 A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이때 로그의 C를 둘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 진수끼리 같아야겠죠. 밑이 같을 때는 진수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A의 로그의 자, C의 B의 결과는 자, B의 로그의 C의 A의 결과랑 정확히 일치한다라는 공식이 밑과 지수의 진수는 교환이 가능하다라는 공식이 됩니다. 자, 로그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로그 1의 1은 0이 아닙니다. 로그 1의 밑은 밑 조건에 의해서 1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식 성립이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사실 고려할 것도 되지 않죠. 밑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로그가 정의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성질인데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은 틀리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으로 바뀌지 로그의 곱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3번 같은 경우는요. n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선 진수의 거듭제곱이 돼야 돼요. 이건 로그 자체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밖으로 n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성질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조심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유형입니다.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인데요. 이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만 잘 관찰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밑 조건이에요. 밑 조건은 1 아닌 양수라 했죠. 1 아닌 양수. 1 아닌 양수가 밑 조건이다. 두 번째는 진수 조건 파악하셔야 됩니다. 진수 조건은 양수값이어야 합니다. 자, 밑 조건 1 아닌 양수, 진수 조건은 양수임을 파악하셔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밑 한번 조사해 볼게요. x-1이 밑이에요. 이것이 자 1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리고 x-1이 양수가 되어야 됩니다. 자, x-1이 1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x는 2가 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고요. x-1이 양수다라는 얘기는 1을 넘겨서 x는 1보다 커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겠죠. 자, 수직선의 그림을 그려서 파악을 해보면 이게 1이고요. 1보다 커야 합니다. 1보다 커야 합니다. 등호 들어가지 않죠. 그리고 2가 될 수 없습니다. 2를 여기서 빼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밑 조건이 됩니다. 자, 진수 조건 찾아볼게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가 진수 양수를 만족을 해야겠죠. 자, 부호를 바꿔서 처리해 볼까요? 자, x-5는 음수가 되며 5로 마이너스 1로 가서 저 마이너스 1과 5 사이에요. 마이너스 1과 5 사이에 그 x값이 존재해야 합니다. 동시에 만족해야겠죠. 그러니 이 사이가 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1부터 2 사이의 x이거나 또는 2부터 5 사이의 x 그러면 답이 되겠죠. 자, 이것이 x가 범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두 가지. 첫 번째 밑 조건 1 아닌 양수가 되어야 되며 두 번째 진수 조건 양수가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x-2의 제곱이 밑이 됩니다. 밑 조건은 얘가 1이 될 수 없대요. 그리고 x-2의 제곱이 양수 되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제곱식이다 보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요. x는 2만 빗나가면 됩니다. 2만 아니면 되고요. 자, 이거 1이 아니다라는 얘기는요. x-2라는 그 값이 루트를 취했기 때문에 1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x-2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죠.
자, 요거는 x는 3이면 안 되죠. 자, 두 개를 결합해 보면 x는 3이 될 수도 없고요. x는 이거 넘기면 1이 될 수도 없습니다. x는 1이 될 수도 없습니다. 자, x는 1이 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자, 요 세 가지 조건을 동시 만족해야 돼요. 1도 될 수 없고 2도 3도 될 수 없는 상황이 밑조건이 됩니다. 자, 진수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2가 양수가 돼야 됩니다. 자, 부호를 바꿔볼까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가 음수가 되어야 하며 3 곱하기 4가 12가 되고 마이너스 1로 가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진수 조건은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 4 사이에 있는 그런 x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2하고 1하고 2하고 3이 될 수가 없다는 정보를 이용하면 되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x는 4가 되는데 x는 뭐 1과 2와 3이 될 수 없다. 이런 정보를 써주시면 x의 범위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는 마이너스 3부터 x가 1까지 또는 1부터 2까지 1부터 x가 2까지 또는 2부터 3까지 x가 2부터 x가 3까지 그리고 또는 자 3부터 x가 4까지 이렇게 답을 채택하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유형으로 가볼게요. 밑이 서로 같은 로그의 계산은요. 연산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밑이 같을 때는 진수의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으로 로그의 차는 진수의 나누기로 바뀌어진다.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돼요. 자, 밑이 다 똑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로그를 결합시킬 수 있죠. 로그 2에 자, 5 루트 3이 있고요. 더하기는 곱하기로 바뀌어서 5분의 24로 처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빼기는 나누기로 바뀌어요. 나누기로 바뀌어서 3 루트 3. 자, 이쪽 진수만 잘 처리해 주시면 답이 됨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요. 5는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래서 24 루트 3에서 나누기 3 루트 3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루트 3도 지워지게 되고요. 이것은 8이군요. 따라서 진수는 8이 결과가 되고요. 로그의 2의 8이라는 것은 자, 로그의 2의 세제곱을 말하게 되고요. 3 밖으로 나가서 결국은 3이 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마찬가지 로그의 연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밑이 일치되는 상황에서요. 이러한 앞에 있는 개수가 없어야 돼요. 개수라고 말하진 않지만 개수라고 해도 이해는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로그의 2에 12를 두고 2분의 1을 올리면요. 루트 12가 돼요. 그리고 빼기 로그의 2에 루트 3으로 처리하셔야겠죠. 따라서 로그의 2에 루트 11을 위쪽에 갖다 놓고요. 아래는 루트 3을 처리해서 약분해 주시는 겁니다. 로그의 4가 되어서 로그의 2에 루트 4가 됨을 알 수 있죠. 루트 4는 2가 되고요. 결국은 로그의 2에 2를 묻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답은 1임을 알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러한 개수를 소거시켜야 합니다. 먼저 로그의 자, 3으로 통일되어 있다 보니까 3 쓰시고요. 6의 제곱이 되죠. 36이 될 거고요. 자, 곱하기 15로 처리해야겠네요. 진수의 곱. 자, 2는 올리면 4, 5, 20이 됩니다. 20으로 나누란 얘기가 돼요. 자, 나누기 20 이렇게 요거를 계산해서 진수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로그 3에 36 곱하기 15 나누기 20 이렇게 되겠죠. 자, 지워져서 여기 3 될 거고 여기는 4가 되겠네요. 지워져서 여기는 9, 4, 39가 됩니다. 따라서 로그의 3의 세제곱으로 표현되겠네요. 3 밖으로 나가서 3의 로그의 3의 3 로그 3의 3은 1이다 보니까 이 결과는 1이다 보니까 답은 3이 되어야겠죠. 자, 이제 다른 및 변환 관련된 계산으로 다음 유형을 보시면요. 로그 3의 2분의 1, 로그 6의 2분의 1, 로그 9의 2분의 1 이렇게 밑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진수는 전부 다 일치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뭐 이러한 공식을 이용하셔야겠네요. 로그의 a의 b라는 것을 자, 진수와 밑을 바꾸게 되면 역수 취급된다라는 공식이 있었죠.
b의 a분의 1로 처리해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즉 위에 있는 요식은 로그 2의 3으로 처리되겠죠. 로그 2의 3이 될 것이고 이쪽은 로그 2의 6이겠습니까? 로그의 2의 6이 될 것이고요. 빼기로 로그의 2의 9가 됩니다. 자, 이건 단순한 로그 밑이 일치되는 로그의 계산이다 보니 로그의 밑 2의 진수 3, 로그의 합은 곱으로 처리될 것이고 로그의 빼기는 나누기로 처리가 되어서 요거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18에서 9로 나누니 2가 되겠죠. 즉 로그의 2의 2다 보니까 답은 1이 되어야겠죠. 자, 여기는 로그의 4의 9라고 되어 있어요. 자, 로그의 4의 9는요. 4는 2의 제곱이고 9는 3의 제곱 아닙니까? 그러면 2가 나가서 2분의 2의 로그 2의 3이 돼요. 자, 이 약분된다는 거죠. 로그 2의 3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요 식을 조금 재구성해 보면요. 로그의 2의 3이 앞에 것이 될 것이고요. 자, 이쪽은 27이요. 3의 세제곱입니다. 그러면 3 밖으로 나가게 되고 로그의 2의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결국은 앞에 것은요. 4 로그 2의 3이 돼요. 4 로그 2의 3, 4 로그의 2의 3이 되는군요. 자, 뒤에 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뒤에 것은 로그 3의 2입니다. 그냥 로그 3의 2는 처리가 안 되니까 로그 3의 2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뒤에 것은 9는 3의 제곱이고 8은 2의 세제곱이다 보니까 자, 2분의 3 로그의 3의 2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러니 곱해지는 값은 뭐겠습니까? 2분의 3과 1과 더하면 2분의 5 아닙니까? 그래서 2분의 5의 로그의 3의 2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로그 2의 3과 로그 3의 2는 역수관계다 보니까 지워지게 되고 남아있는 숫자도 약분이 되어서요. 5, 2, 10이 답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죠. 뭐 간단한 로그의 연산 방법을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로그 10의 1을 A, 로그 10의 3을 B라고 하자. 그럴 때 A, B로 다음 식을 나타내어라. 이런 문제예요. 자, 이 같은 경우는 로그의 10의 12에서요. 로그의 10의 5를 빼고 있습니다. 자, 로그 11은 2의 제곱 곱하기 3이죠. 로그의 10의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표현될 거고요. 자, 이쪽은 로그의 10의 이 5라는 것은요. 2분의 10으로 항상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잘 보시면요. 1 빼기 로그의 10의 2로 표현된다는 것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많이 나오는 거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자, 따라서 2가 밖으로 나가서 일단은 분해를 먼저 해봅시다. 로그 10의 2의 제곱 더하기 로그의 10의 3. 자, 마이너스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자, 로그의 10의 2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이 2는 밖으로 나가서요. 2 로그 10의 2가 되고요. 이쪽은 플러스 하나가 더 생기죠. 로그의 10의 2가 하나 더 추가가 될 것이고요. 자, 플러스 로그의 10의 3도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1도 따라오겠죠. 이것을 A라고 두고 이것을 B라고 두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이 식은 3A 플러스 B 마이너스 1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2번요. 자, 2번 문제를 보게 되면 로그 10의 0.03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0.036 먼저 처리를 해봅시다. 자, 이 값은 1000분의 36인가요? 1000분의 36으로 표현되겠죠. 따라서 로그의 10의 1000분의 36이다라는 것은 로그 10의 36에서 로그 10의 1000을 빼야 돼요. 자, 로그 10의 1000이라는 것은 얼마입니까? 10의 세제곱이 1000이다 보니까 이것은 숫자 3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36은 자, 9 곱하기 4, 36인데 3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으로 표현되겠죠. 따라서 이것만 따로 별도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로그의 10의 자, 3의 제곱 더하기 로그의 10의 2의 제곱. 자, 그래서 2가 밖으로 나가서 로그의 10의 3 플러스 2도 밖으로 똑같이 나가서 로그 10의 2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따라서 2b 더하기 2a 그리고 최종적으로 3을 빼야 되는 이러한 식이 얻어지겠죠. 자, 이것이 2번의 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번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로그 5의 12입니다. 로그 5의 12는 기본적으로 좀 밑이 10인 로그가 아니기 때문에 변환 먼저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변환하기 위해서 로그의 밑을 10인 로그로 가지고 옵시다. 그럼 아래는 5가 될 것이고 위에는 12가 되어야겠죠. 자, 그럼 로그의 그러면 위쪽을 먼저 계산해 봅시다. 위쪽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2의 제곱 곱하기 3이다 보니까 이 로그의 10의 2 플러스 로그 2의 3 10의 3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쪽은 로그 10의 5는 항상 2분의 10, 즉 1 빼기 로그 2로 1 빼기 로그 10의 2로 표현돼야 한다라는 것을 자, 앞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 1 빼기 a가 될 것이고요. 이쪽은 2a 플러스 b로 표현이 되겠죠. 자, 이거 세 번째 답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유형입니다. 45의 x제곱이 27이래요. 그리고 5의 y제곱이 8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y분의 3 빼기 x분의 3 빼기 y분의 4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45의 x제곱이 27이래요. 자, 그러면 이 x분의 3을 얻어내기 위해서 식조작을 조금 해볼게요. 이 27은 3의 세제곱을 말하게 되죠. 그러면 45의 x제곱은 3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요. x로 양변에 x분의 1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45만 남게 될 것이고요. 이걸 3의 x분의 3제곱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그래서 x분의 3이라는 숫자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게 되고요. 실제로 여기서 양변에 밑이 3인 로그를 취해요. 밑이 3인 로그를 취하면 이쪽은 로그의 3의 45가 되어야겠고요. 이쪽은 x분의 3이 됩니다. 이 결과를 지금 만들었다 보시면 돼요. 자, 같은 이유로 5의 y제곱이 81이라고 합니다. 자, 81, y분의 4가 지금 주어져 있죠. 자, 81은 3의 4제곱으로 표현되겠죠. 자, 따라서 이 식도 마찬가지로 5만 남기고요. y를 역수, 즉 y분의 1제곱 처리해 봅시다. 그러면 3의 y분의 4제곱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로그 밑이 3인 로그를 취하게 되면요. 마찬가지로 로그의 3의 5의 결과값이 y분의 4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얘를 첫 번째, 얘를 두 번째 식이다라고 하고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식을 빼는 게 결론이 되겠죠. 그러면 x분의 3에서 마이너스 y분의 4가 만들어질 것이고 자, 이쪽 로그의 3의 45에서 빼기는 나누기로 바뀐다고요. 5로 나누면 됩니다. 즉 로그의 3의 9가 되겠죠. 9는 3의 제곱이다 보니까 2가 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4의 x제곱이 9의 y제곱과 일치하며 그것이 12라고 했어요. 자, 이것을 잠깐 식을 좀 전개해 보면 4의 값은요 12의 x분의 1제곱 됩니다. x분의 2가 필요하죠. 따라서 한번 제곱을 하게 돼요. 그러면 16이라는 값을 얻게 되고요. 12의 x분의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x분의 2의 값을 구해낼 수 있죠. 지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로그를 취하라 해요. 밑이 12인 16, 요 값이 x분의 2가 됨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같은 이유로 9의 y제곱이 12였었어요. 그 얘기는 자, 12의 양변에 y분의 1제곱 처리해요. 그럼 9라는 값만 남게 되고요. 12의 y분의 1제곱이 됨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지수 y분의 1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12인 로그를 취하게 되죠. 로그의 12의 9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둘을 더하는 게 목적입니다. 얘를 1번식, 얘를 2번식이라고 하고 그들을 더해 봅시다. 자, 그러면 x분의 2 더하기 y분의 1이 얻어질 거고요. 더하게 되면 밑이 12로 통일되어 있다 보니까 두 개를 곱한 식으로 표현되겠죠. 자, 16 곱하기 9가 됩니다. 자, 그래서 로그의
12의 144이므로 12의 제곱이 됨을 알 수 있고요. 이 밖으로 나가서 2가 최종 답임을 알 수 있죠. 5번 문제입니다. 삼각형 ABC 세 변의 길이를 ABC라고 했을 때 다음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이 삼각형은 어떠한 삼각형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로그 어떤 방정식을 봤더니 밑이 다 탈리게 돼 있어요. B 빼기 C 보이고요. 자, B 더하기 C도 보입니다. 자, 밑통일이 우선이에요. 밑통일이 우선이 됩니다. 밑통일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진수는 다 일치하지 않습니까? 진수는 전부 다 A로 같다 보니까 밑변환 공식을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로그의 자, A의 B라는 것이 자, 밑과 진수가 자리가 바뀌게 되면 역수 계산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로그 B의 A 분의 1 이렇게 된다. 이것을 이용합시다.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앞에 것은요. 로그의 A의 B-C가 되겠죠. B-C분의 1 역수 취했어요. 더하기 자, 마찬가지로 이쪽은 로그의 밑이 지금 A입니다. A고요. B 플러스 C가 되겠죠. 1 이렇게 될 것이고요. 요 2는 그대로 가고요. 이것도 밑과 진수를 바꾸게 되면 역수가 처리되어서 로그의 A의 B 빼기 C 되겠네요. B 빼기 C 분의 1 곱하기 이쪽은 로그의 밑이 A로 바뀔 것이고 B 플러스 C로 표현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방정식을 적당히 소거해서 문제를 풀어내려고 합니다. 통분 먼저 할게요. 로그의 A의 B 빼기 C 곱하기 로그의 A의 B 플러스 C. 자, 분자의 모습은 두 개를 더한 식이다 보니까 로그의 A의 로그 플러스 로그는 진수의 곱으로 바뀐다 했죠. 그래서 B 마이너스 C 곱하기 B 플러스 C가 되며 자, 그 결과는 여기 같은 결과가 나오죠. 로그의 한 번 더 써볼게요. B 마이너스 C 곱하기 로그의 A의 B 플러스 C. 이쪽은 2가 됩니다. 자, 이 두 개가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2가 되라는 얘기랑 같은 결과가 나오죠. 자, 따라서 로그의 A의 B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 2를 만족하면 됩니다. 그 얘기는 A의 제곱이 B의 제곱 빼기 C의 제곱을 만족하게 되면 이 식을 만족하는 결론을 얻게 되죠. 따라서 C의 제곱을 넘기게 되면요. A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B의 제곱입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자, 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빗변이 B이고 나머지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이 각각 A와 C임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직각 삼각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빗변이 B인 직각 삼각형이 답이 되어야겠죠. 자, 6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랬어요. A의 값을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로그 A의 알파의 10제곱 더하기 로그 A의 베타의 10제곱의 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셔야겠네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계산하면 6입니다.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을 계산하면 2입니다. 자, 이 두 개를 이용해서 A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A는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라고 했죠.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자,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를 제곱한 식에서 두 배의 알파 베타를 빼면 되죠.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다라고 했고 제곱하면 36이 얻어지네요. 자, 알파 곱하기 베타 2라고 했기 때문에 4를 빼야 하는 상황입니다. 즉 32가 A가 됨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따라서 로그의 A의 알파의 10제곱 더하기 로그의 A의 자, 베타의 10제곱을 구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10이 밖으로 빠지게 되고요. 자, 로그의 A의 알파 플러스 로그의 A의 베타 이렇게 표현되겠죠. 알파 곱하기 베타가 2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얘는 10 곱하기 로그의 A의 알파 베타로 표현될 것이고요. 10 곱하기 A는 32요. 로그의 2의 5제곱으로 표현되겠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2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5분의 1이 나가다 보니까 자, 10 원래 있었고요. 5가 밑으로 빠져나가서 자, 로그의 2의 2는 자, 1이 됩니다. 요거 1이 되고 답은 2가 됨을 알 수 있죠. 자, 2차 방정식 주어져 있고 두근이 로그 2의 A, 로그 2의 B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근의 합은 로그 2의 뭐 A와 로그의 2의 B가 두근의 합이 되며 그 합은 4가 되겠죠. 자, 두근의 곱은 로그의 2의 A와 로그의 2의 B를 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 값은 2가 되어야겠죠. 자,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려는 값은 밑이 2가 아닙니다. 주어진 조건은 밑이 2인데 밑을 2로 밑변환 공식을 이용하셔야겠네요. 자, 로그 2의 A, 로그 2의 B 플러스 이쪽도 로그 2의 자, B가 될 것이고요. 이쪽은 로그 2의 A가 되어야 합니다. 통분을 해보면요. 로그 2의 A 곱하기 로그 2의 B 분의 자, 로그 2의 A의 제곱도 있어야 되고요. 로그 2의 B의 제곱도 필요하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요것은 2라고 했습니다. 2를 쓰면 되고요. 자, 요거는 로그 2의 A와 로그 2의 B를 전체 제곱해서 빼면 되죠. 2배의 로그의 2의 A 곱하기 로그의 2의 B를 빼면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건 4가 돼요. 그래서 이거 4가 돼서 이쪽은 16이 되군요. 제곱이니까 4의 제곱으로 처리될 거고요. 마이너스 2배에 자, 곱한 것은 2라고 했으니까 2를 갖다 쓰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2분의 16 마이너스 4가 되고 자, 2분의 12는 6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근과 개수와의 관계 그리고 로그의 연산을 묻는 문제로 이해하셔야겠죠. 자, 7번 문제입니다. pH는 용액의 산성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용액의 수소 이온 농도 H+, 이건 가우스 기호가 아니라 그냥 수소 이온 농도를 나타내는 기호 정도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의되었다고 합니다. pH는 산성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자, 이온 농도, 이건 이온 농도라고 했어요. 이거를 자, 이온 농도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럴 때 이거 두 개는 같은 결과죠. 사실 마이너스 1제곱이 되고 마이너스가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는 pH가 2.3이래요. 2.3이라는 것은 오렌지 주스의 수소 이온 농도는 pH가 3.4인 포도 주스의 수소 이온 농도의 몇 배인지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일단 2.3이라는 것을 식으로 표현했을 때는요. 로그의 자, 요 기호를 A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수소 이온 농도를 A라고 합시다. 오렌지 주스의 수소 이온 농도를 A라고 두고요. 자, 포도 주스의 수소 이온 농도를 B라고 이렇게 설정한다고 했을 때는요. 자, 여기 A분의 1을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이쪽은 로그의 B분의 1을 만족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의 수소 이온 농도는 이것의 몇 배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즉, 이 결과는 로그의 뭐 KB분의 1 이것의 몇 배인가 를 만족하는 K값을 찾는 문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 이 두 식을 K를 구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두 개를 적당하게 연산을 하셔야겠죠. 자, 로그끼리 빼면 나누기로 바뀐다라고 했죠. 따라서 3.4에서요 2.3을 뺍시다. 그러면 1.1 나오죠. 1.1이라는 것은 로그의 3.4 여기에서요. 지금 B분의 1이죠. 여기 지금 KB분의 1이었었어요. KB분의 1 이렇게 되고요. B가 약분이 되며 로그 K가 나옵니다. 따라서 K의 값을 구할 때는요. 밑이 지금 10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자, 10에 1.1제곱으로 보셔야겠죠. 1.1은 10분의 11이 되겠죠. 로그의 10 곱하기 10제곱근 10 이렇게 표현되면 1 플러스 10분의 1이 10분의
10분의 11이 되어서 로그 1.1을 만족합니다. 따라서 몇 배인지 구하라 그러면 얘가 답이 됨을 알 수 있죠. 뭐 배 이렇게 했으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8번 문제입니다. 질량 A의 활성탄 A를 염료 B의 농도 10%, 뭐 충분히 오래 담가 놓을 때 활성탄 A에 흡착되는 염료 B의 질량 B는 다음 식을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자나 식 그리고 실생활 관련된 문제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조건식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건식을 한번 써볼게요. 로그의 A분의 B입니다. A분의 B라는 그 결과값은 이렇게 처리된다 이런 거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K의 로그의 C를 만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때 의미하는 게 뭔지만 잘 파악해 두시고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A라는 것은 질량 A입니다. A의 질량, A 질량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B라는 것은 비질량이죠. 비질량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C라는 것은 농도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이걸 농도라고 기록을 해 두시고 그리고 갖다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해 보시면요. 10g의 활성탄 A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로그를 쓰시는 거예요. 자, 질량이 10g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10을 써란 얘기죠. 농도가 8%인 용액에 여기 8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에 플러스 K 곱하기 로그에 자, 8을 만족을 해야겠죠. 충분히 오래 담가 놓을 때 흡착되는 B의 질량은 4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4를 집어넣으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만족하는 K 값을 찾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되겠죠. 자, K를 구해 봅시다. 자, 이것은 로그의 4에서 로그의 10을 뺀 결과예요. 이게 지금 1입니다. 그럼 요 마이너스 1과 로그 10이 지워지죠. 자, 밑이 10인 로그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상용 로그라고 하는 것인데 상용 로그는 밑이 10인 로그를 말하게 돼요. 그리고 밑 10을 생략합니다. 그래서 로그에 10의 A를 그냥 로그 A로 표현해요.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사용 로그는 뒤에 다시 다루게 되는데 지금은 사용 로그의 정의가 없이 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로그 10 지워지게 되고요. 결국은 남아있는 로그 4와 요거랑 같다는 얘기로 이해하셔야겠죠. 따라서 로그의 4의 값과 K 곱하기 로그의 8이 같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 K의 값을 구하려거든 로그 8로 나누면 되겠죠. 자, 로그의 8분의 로그의 4가 됩니다. 자, 밑이 10인 분수로 표현되는 것은요. 10을 지우고 하나로 표현할 수 있어요. 로그 8에 4로 표현할 수 있죠. 자, 요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밑변환 공식인데 같은 이유로 밑이 같은 분자 분모를 만났을 때, 즉 분수를 만났을 때는 자, 분수를 없앨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쪽은 로그의 2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요. 이쪽은 로그의 2의 제곱이 되는군요. 2의 제곱이 되어서 3분의 2가 밖으로 나가게 되죠. 따라서 3분의 2가 K 값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K가 3분의 2예요. K 값은 3분의 2라는 것을 확정 짓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문제 20g인 활성탄 A래요. 그러면 로그에 여기 20을 집어넣으셔야겠죠. 20g은 마이너스 1에 K 값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플러스에 3분의 1을 갖다 쓰시고요. 로그에 C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27%라고 했어요. 그럼 로그에 27을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자, 흡착되는 염료 B의 질량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이를 X라고 놓고 X를 찾으세요. 이렇게 문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같은 이유로 로그식을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자, 로그의 X에서 로그의 20을 빼고 있습니다. 로그의 20을 빼고 있고,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2의 로그의 3의 세제곱이 되죠. 3 밖으로 나가서 이것과 지워지게 되는군요. 자, 다시 로그 X만 남기고 절로 넘깁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원래 있었고 2 로그 3이니까 플러스 로그의 3의 제곱이 되는군요. 9가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값으로 로그의 20이 되는군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로그로 미칠 10인 로그로 다 통합하게 되면요. 이거는 마이너스 1이다 보니까 10분의 1 되는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1제곱은 10분의 1이거든요. 그리고 로그에 9가 있었고요. 플러스 로그에 20. 이렇게 돼서 로그를 통합할 수 있게 돼요. 진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죠. 따라서 10분의 9 곱하기 20으로 처리가 됩니다. 지워져서 2가 되고 결국은 로그에 18이 되겠죠. 자, 이것과 이것이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량 x값은 18이 답이 됨을 알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로그의 단순 연산인데 사용 로그의 활용은 문자에 너무 염두에 두지 마시고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대입으로 문제를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